자, 그럼 남용인 IC가 개통이 되면 이제 쭉 보시면 벌써 아스팔트 다 깔렸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왔기 때문에 늦어도 2달 안에는 이 남용인 IC가 개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그리고 이런 서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아파트 투자들이 이제 다 묶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토지로 넘어오려고 이제 큰 투자자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저것 공부도 하시고 알아보시고 또 유명한 분들 이제 찾아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큰 손들은 먼저 반발짝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게 알려지게 되면 소액 투자자들도 이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겠죠. 지금 보면 남용인 IC, 하이패스 IC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라인들 영곡 사거리 이 아래쪽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일반 분들은 영곡 사거리는 이해하겠는데 야, 이 석천리, 장평리, 용천리 가는 이 도로는 너무 시골스럽지 않아? 너무 시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개발은 점점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곳을 살려고 하면 내가 비용을 이미 수익형 부동산이 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그곳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면 충분한 수익률 나옵니다. 하지만 원형지 토지로서 사서 토지로 판다거나 토지를 다시 개발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땅을 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곳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평리, 석천리, 용천리 쪽으로 많이 가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뒷골선, 그리고 향후에 이 양준선과 연골선이 지금 토지 부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래쪽은 이미 토지 부상이 나갔고 아래쪽을 2차선 공사를 했다는 건 이 위쪽도 공사를 당연히 하기 때문에 이 라인들은 메인 도로로서 상권이 이제 조금씩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너무 번화한 상권이 형성되는 메인 도로보다 이렇게 조금 통행량은 좀 적은, 물론 이제 향후에 출근할 때 이 라인들도 굉장히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돌아도 갈 테고요. 자, 그렇다면 이 뒷골선 라인과 양준선, 연골선 라인들은 향후에 이 도로가 한 2, 3년 뒤에 개통을 하게 된다면 이 석천리 라인에서도 1기까지 한 7km 정도밖에 안 걸리는 10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굉장히 유망할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용인 SK하이닉스 주변은 내년이면 큰 손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서울의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등 소위 돈 되는 투자가 다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연락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원삼, 배감, 안성의 현대 기아 배터리 캠퍼스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서운면의 서운입장 IC 주변은 문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길이 몰릴 것입니다. 5년, 10년 뒤에 될 계획만이 아니라 당장의 3개월, 6개월 뒤의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확신이 없다면 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기에 3개월 뒤면 차량 통행량이 20배는 많아질 도로 라인과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 원룸이나 판넬 주택을 지을 토지를 찾으신다면 앞으로는 이곳을 주목하시면 좋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평택 삼성반도체의 규모와 실제 1, 2기 사무동의 사이즈가 평택과 용인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다른지, 용인 SK 하이닉스와 평택 삼성반도체를 또 간략하게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톱해보면 이쪽에는 도쿄일렉트론 코리아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이쪽 SK 하이닉스, 지금 이곳은 안반이 나왔기 때문에 돌을 깨는 작업을 한참 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중능리 라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1기 1단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2기도 내년이면 공사가 들어간다는 소문들이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평택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용인 SK 하이닉스의 이제 공통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이곳에 많이 오는데, 그럼 차이점은 어떻게 되고 공사의 규모 자체가 삼성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용인 에코플랜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현장 보면 이렇게 반을 잘라서 1기에 1단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기 1단계를 2027년에 가동시키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공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반도체 공사 현장에 다니셨던 분들도 이렇게 빨리 되는 것은 처음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사무동이 들어오고요. 1기와 2기 사이에 복합동이 들어와요. 그럼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 한번 가볼게요. 용인 SK 하이닉스 반경 6km를 제가 체크해놨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알게 되실 거고요. 왜 체크해놨는지. 여기 삼성반도체를 가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1기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1기 같은 경우 사무동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1기 규모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사무동도 이렇게
아주 작았습니다. 귀엽죠? 자, 그런데 2기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삼성 반도체는 이 3기와 4기가 컸습니다. 그러면 보면 이제 2기 사무동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게 2기 사무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게 2기 사무동이고, 이게 뭐냐면 이 라인으로 해서 지금 1, 2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직원분들이 출퇴근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줬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성 이렇게 이곳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이제 복합동이라고 해서 여기 주차를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 용인 SK 하이닉스 규모는요, 삼성반도체의 3기 공장과 4기 공장을 합해 놓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삼성반도체 공장은 높이가 80m였다면 SK하이닉스는 이거의 2배 높이인 150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우와, 1 사무동과 2 사무동은 작았는데 3 사무동 신축 공사 현장 보이시죠? 굉장히 큰 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의 마감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보면 3 사무동은 이렇게 큰 규모로 들어오고요. 이제 4 사무동도 여기에 이렇게 큰 규모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용인 SK하이닉스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이 규모가 평택 삼성반도체의 사무동의 이 규모도 20층 규모라고 해요. 그렇다면 평택 삼성반도체 앞에 있는 사무동의 거의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규모입니다. 그 당시 이제 평택 삼성반도체 사무동의 정직원들이 최소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근로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용인 SK하이닉스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렇게 근로하는 정직원분들만 이 4개 동을 합치면 아마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2,000명에서 2만 명 가량은 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제가 사무동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요건 뭘까 이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무래도 이 건물들은 주차 타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예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동이 20층 규모로 4동이 또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라인들은 이제 2028년에 완공을 목표로 조만간 또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른 영상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무동이 지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봤을 때 여기 1기 전체 라인 중에 1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2기가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지에 이제 2기 라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1기 1단계와 2기 1단계가 시작되면 이 2개 동이 지어지면 거의 평택 삼성반도체의 3기 라인 규모, 4기 라인 규모가 반만 지었는데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향후에 이 반도체 팹에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나 이 시설 투자 인력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무동을 짓는 규모 별도로 들어오고요. 이제 또 위쪽으로 해서 협력업체 부지들도 이제 내년에 막 분양이 됐기 때문에 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일부는 분양한 것들이 있고 일부는 이제 임대로 나가는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지금 보면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들, 용인시에 지금 설계 도면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향후에는 모든 것들이 재편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린 교통량이 20배 정도 늘어날 곳이 어디냐면요, 그곳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에 SK 하이닉스 근처에 이 반경 제가 6km를 체크해놨는데, 이 6km 체크해놓은 곳들 안쪽으로 지금은 많이들 구해요. 그런데 이제 차량 소통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틀어드린 영상에 답이 있습니다. 이 남용인 IC가 이제 개통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그럼 이 현장 한번 볼게요. 지금 남용인 IC 지금 아스팔트는 거의 다 깔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제 하이패스 IC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남용인 IC로 갈 텐데요. 지금 이 SK 하이닉스에서 바로 남용인 IC로 이어지는, 이렇게 내려가서 신호 없이 바로 이제 직선화가 돼서요. 빨리 가보면 이렇게 지금 우회전으로 해서 좌측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이 라인들은 보면 여기 이제 묘지부지인데요. 이 라인들을 보면 여기에 이제 수용이 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에 붙었던 땅이 이 도로랑 맞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5m 부채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부채도로를 통해서 허가받아서 벌써 건축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용인 IC가 개통이 되면 이제 쭉 보시면 벌써 아스팔트 다 깔렸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왔기 때문에 늦어도 2달 안에는 이 남용인 IC가 개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그리고 이런 서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아파트 투자들이 이제 다 묶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토지로 넘어오려고 이제 큰 투자자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저것 공부도 하시고 알아보시고 또 유명한 분들 이제 찾아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큰 손들은 먼저 반발짝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게 알려지게 되면 소액 투자자들도 이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겠죠. 지금 보면 남용인 IC, 하이패스 IC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미 아스팔트는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선만 칠하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또 왜 서운면이 좋냐면 지도로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화선지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한
한 방울을 떨어뜨릴 때 1시간에 한 번씩 떨어뜨린다면 떨어진 지점만 적고 퍼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지만 이거를 10분에 한 번, 1분에 한 번, 1초에 한 번씩 떨어뜨린다면 이 물이 젖는 퍼져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을 한 방울을 24시간에 한 번씩 떨어뜨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 가까운 쪽들은 일단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면 좀 먼 곳도 나가지만 가까운 곳에 보면 땅콩주택이나 판넬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은 나갔는데 약간 떨어진 곳은 아직 나간 곳도 있고 안 나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자분들은 결국은 또 다른 새로운 지가가 낮은 곳을 찾아서 개발을 하셔서 또 이제 그 투자 수익으로 넘어가고 하셔야 되는데 이 반경 안에 제가 도로 체크해 보면 이 포계원삼로 라인이나 그리고 이 57번 도로 라인 이 반경 6km 안에요. 그리고 이제 메인이 남용인 IC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는 중릉 라인 같은 경우와 그리고 백원로 이 백암 시내로 이어지는 백원로 그리고 이 318번 도로 라인에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근래에도 예전부터 이 영곡 사거리일 때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제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는데 아마 이것도 한 두세 달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북쪽과 서쪽과 남쪽은 분위기가 나는 곳 중릉리 일대 그다음 아래쪽에 북가현리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가가 많이 앞으로도 상승률이 있지만 지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동쪽 라인의 이 영곡 사거리 일대는 그래도 이 다른 반경 6km 안에서도 가장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적 편집도를 바꿔보면 자 이렇게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사실은 가까운 초근접한 거리는 용도 지역을 뛰어넘는 생각을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가까운 지역들은 얼마든지 건폐율 20%만 쓰더라도 나머지 부지를 주차라든지 이런 걸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매점을 지어서요. 자, 그렇다면 업자분들은 결국은 계획관리 지역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인 제가 이 6km 반경에서도 이 라인 장평리, 석천리 그 다음에 용천리는 요 들어가는 라인은 진흥구역이라 필지가 없고 요 라인들 그리고 뒷골선 라인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뒷골선이라고 이렇게 2차선 도로가 또 생겼기 때문에 이 도로 라인변에 이제 계획관리 또 요 필지까지는 계획관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생산관리니까요. 그래서 업자분들은 아무래도 용도지역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반경 3km 안에서 제가 봤을 때 2차선 도로에 붙은 계획관리가 한 180만원, 170만원대는 지금 이 라인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결국 향후에 지금은 분위기가 이 두창리 라인은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아직도 사람도 없어 보이고 되게 시골스럽다라는 말씀 많이 하는데요. 그 현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두창리 영곡 사거리일 텐데 이미 생산관리 라인들도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제 예상은 조만간에 뭐 6개월 안에 여기는 분명히 임대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이런 라인들 같으면 이제 야적을 하거나 이제 나중에 소매점 건축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야적,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거를 좀 대놓으실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게 일단 첫 번째로 가깝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지금 영곡 사거리에서 1기 라인까지 이제 지게차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1기 들어가면 4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고 아쉬운 게 있다면 용도 지역이 이제 생산 관리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들 같으면 영곡 사거리 이제 이 필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필지를 원삼에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께서 사셔서 이렇게 매도를 하시려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임대인을 맞춰놓으면 매도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 라인들 영곡 사거리 이 아래쪽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일반 분들은 영곡 사거리는 이해하겠는데 야, 이 석천리, 장평리, 용천리 가는 이 도로는 너무 시골스럽지 않아? 너무 시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개발은 점점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곳을 살려고 하면 내가 비용을 이미 수익형 부동산이 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그곳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면 충분한 수익률 나옵니다. 하지만 원형지 토지로서 사서 토지로 판다거나 토지를 다시 개발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땅을 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곳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드론은 이쪽에서 떠서 장평리 쪽을 잠깐 보여줬는데 결국 가까운 곳에서 먼 쪽으로 서서히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 출퇴근은 북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동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다. 이제 백암 라인도 도로 확장 공사라든지 가스 공사 시작되면 굉장히 출퇴근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곳이 통행량이 20배 가량 늘어날 수밖에 없냐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래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중요하듯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국도가 굉장히 중요한 물동량 차량들이 움직이는 도로인데 17번 국도를 통해서 양지 IC로 가는 곳은 지금도 지옥이지만 향후 가스 공사라든지 도로 확장 공사가 되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2차선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동량들은 결국 양지 IC를 향하지 않고 IC가 개통되면 이 남용인 IC로 이 17번 국도로 가서 어차피 막히나 좌측으로 가서 남용인 IC로 막히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차량 수통의 반 이상은 어떻게 된다? 이 318번 도로를 통해서 남용인 IC로 해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럼 왜 서원 입장 IC는 왜 좋냐? 자, 이제 모든 곳이 출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면 결국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 메인의 원삼이나 배감도 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기회가 있는 곳은 서원면입니다. 왜냐하면 서원면은 1년 6개월 정도, 빠르면 1년 3개월 정도 세종까지 완성되는 구간에 IC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IC가 1년 3개월 뒤에 생긴다면 출퇴근하는데 이런 뭐 양지, 그다음에 천리보다 오히려 서운 입장 IC에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오히려 셔틀 운행이나 출퇴근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왜냐하면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영동 고속도로처럼 막히는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진입하고 출입하는 데 약간의 병목 현상은 일어나겠지만 일단 이 고속도로를 올라타면 어때요? 막히지 않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왜 또 막히냐면 여기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차량들과 여기에서 만나는 차량들이 병목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진입을 해도 꽉 막혀 있지만 여기 남용인 IC를 통해서 가게 되면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뻥 뚫려 있는 도로기 때문에 보시면 이 서원 입장 IC에 만약에 어떤 한 3군 업체들이 방을 한 100개, 200개 쓰시는 분들이 근데 물론 여기도 지금 현대기아 연구소가 공사가 되고 진행이 되면서 여기도 지금 방이 부족하다 해요. 네, 서원면에 왔는데요. 서원 입장 IC도 공사가 한참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1년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자, 그럼 보면 쭉 돌아서 지금 보시면 이 일대도 쓸 수 있는 땅이 없는데요. 지금 쭉 가보면 서원 입장 IC에서 좀만 가면 이렇게 현대기아 배터리 지금 캠퍼스가 이미 지어지고 있습니다. 꽤 많은 공사가 진행됐고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7년이면 가동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일대도 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또 안성해서 1조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보면 벌써 공사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밀어놨고요. 지금 4산업단지 같은 경우 안성에 빈 곳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분양이 거의 완료된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로고속도로인 서울세종고속도로와 가로고속도로인 평택제천고속도로가 만나는 이 일대 JC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JC에서 가장 가까운 IC 중에 하나인 서원입장 IC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한성 IC도 좋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업자분들은 자, 제가 1년 안에 장평리, 석천리, 용천리 쪽으로 많이 가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뒷골선, 그리고 향후에 이 양준선과 연골선이 지금 토지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래쪽은 이미 토지 보상이 나갔고 아래쪽을 2차선 공사를 했다는 건 이 위쪽도 공사를 당연히 하기 때문에 이 라인들은 메인 도로로서 상권이 이제 조금씩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너무 번화한 상권이 형성되는 메인 도로보다 이렇게 조금 통행량은 좀 적은 물론 이제 향후에 출근할 때 이 라인들도 굉장히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돌아도 갈 테고요. 자, 그렇다면 이 뒷골선 라인과 양준선, 연골선 라인들은 향후에 이 도로가 한 2, 3년 뒤에 개통을 하게 된다면 이 석천리 라인에서도 1기까지 한 7km 정도밖에 안 걸리는 10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굉장히 유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